자,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셀트론 방송 시간입니다. 자, 벌써 또 2월달도 지나갔네, 그죠? 2월달. 이제 내일이 3월달이고, 또 내일 3월달, 3월 1일이면, 제가 또 셀트헌이, 그죠? 셀트리온을 유튜브 한 지가 2년 되었습니다. 2년.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뭐, 2년 동안, 그죠? 힘들게만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셀트리온은 우리가 단기 투자 부분으로 생각보다는 뭐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투자했던 종목들이니까 또 기업이니까 좀 힘든 그런 과정이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그죠 시간이 지나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제가 3일절이지만 내일 또 셀트리온의 수급이라든지 2월 달에 이런 진행된 이런 부분들 가지고 또 설명을 좀 뵙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요 두 가지 정도가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오늘이 2월달 윈도우 드레싱. 물론 이제 윈도우 드레싱으로 주가도 장막판에 플러스 결국은 됐고, 또 외국인들도 전체 시장에서 뭐, 아무튼 또 결국은 매수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마음이 되는데, 셀트도 마찬가지로 오늘 윈도우 드레싱인 부분에서 모간 스탠리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게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의 윈도우 드레싱 때는 항상 금융 투자를 통한 기관들의 매수 유입, 수급 부분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었는데, 오늘 저도 우아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21일 동평균선을 곧바로 복귀했다는 거. 지금 뭐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월봉상도 보니까 아무튼 2월달, 그죠? 사실은 뭐 셀트도 힘들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힘든 그런 상황이었지만 어쨌거나 월봉상 양봉으로 마감했다는 부분도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좀 거래가 좀 좋았으면 저는 좋았다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거래가 좀 부족한 게 그죠? 좀 흠이었다. 여전히 이제 주가가 바닥권에서 그죠? 아무튼 상승할 일. 그러니까 21 이동 평균선이 왜 중요하냐 하면 보편적으로 이제 그동안의 셀트로 쭉 보시면 그죠? 계속 21일탄 이후에 계속 하락을 했잖아. 저항받으면서, 그죠? 저항받으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20일 입행에 들어 누워 있으면서, 어쨌든 뭐, 최근에 돌파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이틀 내려갔었지만, 또 오늘 곧바로, 그죠? 복귀하는 거죠. 오늘, 뭐, 물론 주가가, 16만원 복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장중에 시장이 별로 좋지 못했어도, 마이너스권에서도 셀트는 또 플러스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죠? 그런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 나스닥 선물이,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나스닥 선물이 뭐 아침에 한때 400포인트까지 또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지금 나스닥 선물이 쭉 땡기는 모습이에요. 지금, 나스닥이 1.28까지 돌려서 했네요. 그죠? 나스닥 선물이 181포인트. S&P도 지금 현재 1.5, 나포를 좀 줄이는 모습. 오늘 아시아 증시도 중국도 10포인트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 결국 뭐 일본도,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이제 주말에 미국 시장과 조금 얘기를 하면, 미국 시장. 주말 나스닥이 이제 목금 이틀 연속 큰 폭으로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주말에 결국은 미국이 어쨌든 뭐, 이쪽 우크라이나와 이제 러시아가 아무튼 협상을 진행할 것이다. 그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결국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그렇게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 이런 이제 기대감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 아무튼 미국 시장이 오히려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러나 이제 또 주말에 오히려 26일 날까지는 뭐 그런 오전까지는 그런 양상을 보였지만 또 오후 들면서 이제 또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그죠? 협상을 결렬하는 또 이런 뉴스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는 벨라루스에서 협상을 하자. 근데 우크라이나는 거기는 아니다. 이게 헝가리에서 하자. 근데 결국은 또 어젯밤에 늦게 아무튼 뭐 또 기사 나온 걸 보면은 이제 속보를 보면은 양국 대표단이 결국은 벨라루스에서 그죠? 벨라루스 국경 지역에서 이제 협상을 하자 그렇게 만나기로 했다고 해서 나스닥 선물이 조금 진정이 돼요. 지금은 이제 오히려 결과가 조금 좋게 나오나 봐요, 그죠? 지금 주가가 나스닥 선물이 좀 오르는 걸 봐서는 어쨌든 뭐 좀 긍정적으로 나오는. 그러면서 아침에 또 이쪽 푸틴 대통령은 또 핵무기까지 또 언급을 하는 또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조금
코스닥이 냉랭했지만 지금은 다시 또 돌려 세울 거라면 좀 다행이다 생각이 되고요. 자, 좀 나스닥 또 바닥은 보여줬다는 거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저번에도 바닥 보여주고 반등 주고 또 바닥 보여주고 반등. 그럼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은 뭐 어쨌든 시장에서는 그렇게 장기화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좀 하는 것 같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향후 3월 달에 시장은 이제 연준의 정책, 그죠? 연준의 정책과 또 경제 지표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겠죠. 당장 이제 11일에 돌아오고 있는 게 CPI, 소비자 물가지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가 또 뭐 어떻게 될지, 또 여기서 급등을 해버리면 아무래도 이제 3월 달에 FOMC에서 금리 인상은 할 것인데, 그 금리 인상 부분에서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동안에 이제 0.5% 인상을 고수해왔던 시장에서도 뭐 오히려 이것 때문에, 그죠? 좀 이제 또 낮아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번 금리 인상 부분 전후로, 그죠? 뭐 한번 또 출렁거리고 나면 그건 이제 지금보다 위에서 주가가 그 움직임을 보여주겠죠, 그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 보여주고, 지금 이제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오늘 아까 이제 보도 나온 걸 한번 보면, 지금 러시아가 이제 기준금리가 9.5%인데,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20%까지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참 이게 뭐 하는 짓인지, 그죠? 이렇게 하려고 전쟁을 이렇게 했는지, 누가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기업들에 있어서는 외환 매출의 80%를 매각을 하라고 명령을 또 했다고 합니다. 참 무서운 푸틴이기도 한데, 어쨌든,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아무튼, 비난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뭐, 유럽 지역들도 마찬가지고, 나토도,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크라이나에 뭐 물자도 지원을 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뭐 무기까지도 지금 독일이든 영국이든 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이 너무 러시아가 너무 좀 쉽게 봤던 부분인데, 지금은 조금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그죠? 쉽게 그냥 끝낼 걸로 생각을 했었을 텐데, 그죠?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러시아를 어쨌든 고립시키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러시아도 크게 버텨나가지는 못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뭐 핵무기까지 지금 푸틴이 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그런 걸 우리가 향후 부분에서는 정치적으로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나스닥 선물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 그죠? 미국은 그렇게 크게 장기적으로 나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3월달 이제 대선만 좀 마무리되면 이제 좀 시장의 상승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저는 내심 그동안에 말씀드려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대선 이후에, 그죠? 이제 바닥 탈출을 하는 그런 모습. 근데 물론 거기에 이제 미국도 좀 전제가 되겠죠. 미국이 아무래도 이제 15일인가요? 16일인가요? 그때 이제 FOMC 회의가 있으니까 금리 인상이 돼도 그 이후에 한번 변동성 이후는, 그죠? 뭐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도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보고요. 그렇게 되어야지 그러니까 셀트도 뭐 어쨌든 최근 상황, 그러니까 2월 달의 상황을 보면 이제 시장과 많이 좀, 그죠? 변동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시장과 연동을 하는, 그죠? 뭐 어쨌든 바닥을 만들고,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거의 뭐 셀트하고 비슷한, 그죠?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도 어쨌든 1월 말에 2600을 깼다가 지금 아무튼 뭐 살짝 위에 있어요, 그죠? 전부 저점 위에는 있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20일을 돌파를 못했어, 코스피는. 그러니까 셀트를 돌파했으니까.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주가는 셀트가 먼저 저는 움직일 걸로 보여진다, 그죠? 제가 이제 2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뭐라 할까, 셀트가 움직이면서 이제 좀 바이오들이 움직이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지난해부터 드렸었는데, 그죠? 그런 좀 구도로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아무튼 뭐 코스피 지수는 아직까지 이게 불확실성은 가지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시장은 이제 악재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을 때는 주가가 막 70% 급락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죠? 뭐 그렇게 반응을 안 보이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주가라는 것은 항상, 이제 앞으로 부분에서는 어쨌든 뭐 이제 그대로 미국의 연준의 정책이라든지 이제 또 경제 지표에 따라서 등락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크게 이렇게 이제, 왜?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금융 위기로 인해서 그죠? 주가가 또 급등을 금융 위기라는 게 아니라 그 긴축에 의해서 주가가 급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코스피 지수를 보면 어떻게 보면 뭐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렇게 주가가 움직이지는 크게 하락한 건 없어요, 그죠? 우리 시장은 이게 물론 이제 이게 1월달에 하락했던 것은 미국의 긴축 정책으로 급락을 했던 것이었으니까 그죠? 그렇게 본다면 뭐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만 어느 정도 진정되면 낫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고요. 자 다시 이제 이쪽으로 오면 지금 나스닥 선물이 147포인트, 150포인트 그죠? 많이 좀 납폭을 줄이기는 하는데요. 좀 이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수급을 보면 자 전체 수급이 오늘 개인들이 2,900 뭐 개인들 항상 또 주가가 이제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외하고 외국인들이 오늘 어쨌든 이제 964억을 매수했어요. 코스닥도 145억인데 뭐 장중 내내 외국인들은 1,000억 이상 매도를 이제 보여주다가 장 막판 단일가 그러니까 2월달 윈도우 드레싱이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결국 이제 순매수로 전환이 됐죠. 그죠? 거기에 뭐 셀트도 이제 뭐가 됐냐고 JP가 뛰어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반면에 기관들은 3,800억이에요. 그죠? 그 중에서 이제 금융투자가 2,700억, 응? 오늘 보면은 보험 157억, 뭐 투신 144억, 뭐 은행, 응? 심지어 뭐 다, 뭐 기타 법인도 마찬가지, 상호펀드 370억, 연기금도 240억. 그러니까 오늘 기관들은 다 팔았어 벌써요. 뭐 그러니까 응? 주체들은 참 이게 참 그러니까 이렇게 위급하고 좋지 못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이제 기관 수급을 보여드렸잖아 올해 그죠? 올해도 지금 우리 국내 기관들이 주식을 외국인들은 8,000원밖에 안 팔았어요. 이제 올해 지금 2월 달까지 외국인들은 이제 뭐 7,000원밖에 안 팔았겠네. 그죠? 그럼 다 남은 누가 팔았습니까? 국내 기관들이 거의 4조 가까운 주식을 다 팔았잖아요. 이게 누구의 책임을 진다? 항상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을 핑계대고 있지만 외국인들 주식 안 팔았습니다. 그동안에. 그죠? 다 기관들이 팔면서. 셀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연기금 주식 팔면서 주가 빠질 때 더 급락시킨 주체가 연기금이니까. 그래서 아무튼 우리 기관들이 좀 정신을 빨리 차리는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는데.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한번 살짝 보면 오늘 어쨌든 셀트가 2.5%죠. 오늘 뭐 카카오 좀 내렸지만 삼성전자도 이제 장 막판에 소폭의 플러스로 마감이 되었고, 그죠? 반면에 뭐 오늘 또 이쪽 일부 이제 강한 종목 쪽은 뭐 그렇게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오히려 강했어. 그죠? 2% 이상씩. 삼성바이오도 한 2.5%. 오늘 포스코라든지.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는 뭐 이쪽에 이제 원전 관련주들 뭐 시초가 높게 시작을 해서 이제 갔다가 또 다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도 않았지만 나쁘지도 않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요 시로 오면 자. 자, 셀트 다시 들어와서 보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셀트가 아무튼 2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를 했다는 부분에서는 아무튼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월봉을 한번 살짝 봐볼까요? 월봉. 자, 월봉 참 많이 하락했죠. 그러니까 2017년도에 주가가 아무튼 움직이면서 급등을 보여줬고, 근데 2020년도에 이때도 어떻게 보면 2020년도에 주가 상승도 그죠? 사상 최대 실적 때문에 주가가 이제 올라갔는데, 아무튼 그 이후에 이제 아무튼 레키노와 관련돼서 주가가 이제 다시 급락을. 근데 뭐 이 위치는 이거는 웬만한 종목들도 다 이 정도는 사실은 왔어요 거의 그죠? 뭐 일부 대형주 몇 개를 제외해놓고는. 그렇잖아요. 고점 대비로 본다면. 그죠? 그래서 셀트도, 물론 뭐, 다른 이제 종목에 비해서 조금은 더 그렇지만은 그렇게 뭐 혼자 외톨이가 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시장과 같이 편성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월봉상으로는 15만원대를 어쨌든 뭐, 최바닥이죠. 15만원대. 근데 과거에도 뭐, 2019년도에도 그 뭐 깼다고 올라왔지만 또 금방 올라왔고, 그죠? 또 2020년대도 마찬가지. 그래서 15만원대를 크게 이탈하거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어쨌든 월봉상 아무튼 2달 하락하고 또 월봉 양봉 됐었지만 항상 보니 그렇네요. 그죠? 2달 하락하고 월봉 양봉, 또 한 달 월봉 양봉, 2달 월봉 양봉, 또 2달 월봉 양봉. 신기합니다. 2달 월봉 양봉. 그럼 여기서 이제 양봉 냈으니까 2달
오르고 월봉 또 조정 뭐 이런 식의 그죠. 그래서 아무튼 뭐 어쨌든 15만 원대를 그래도 월봉에서 양봉을 냈다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자고요. 그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은 오늘 이제 수급에서 특이한 거는 또 한 개 나와 있죠. 뭐냐 하면 오늘 공매도가 6,112주예요. 그죠? 오늘 주가도 물론 올랐지만 공매도도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공매도가 6,115주인데 이 6,115주 중에서 업틱률 예외가 5,157주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는 이제 여러분들 수급 창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 하나 창고가 조금 나오다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하나 창고는 시장 조성자로서 셀트의 공매도 창고다. 업틱률 예외 쪽에 그죠. 그리고 이제 매도 쪽에서는 뭐 삼성도, 한국도, 신한도 또 JP도 마찬가지, JP모건도 매도가 누르긴 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오늘 전체로 보면은 아무튼 외국인들이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로 4만주 매수, 또 오늘은 10만주 매수. 오늘은 이제 2월달 윈도우 드레싱이니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2월달 윈도우 드레싱 때는 이제 또 그러니까 우리가 옵션 만기일 때라든지 만기일 때 셀트가 또 수급이 좀 크게 변화가 있고 또 윈도우 드레싱 때는 뭐 전체 시장에서도 그러니까 이럴 때는 보통 이제 기관 쪽에서 수급이 좀 많이 이동이 되거든요. 신한이든 한국이든. 근데 오늘은 좀 특이했던 게 5장부터 이제 이쪽 모간 스탠리가 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꾸준히 장 끝날 때까지 모간 스탠리는 꾸준히 하다가 장 막판에 오히려 더 크게 그죠? 오늘도 누르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크게도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아무튼 10만 주고 기관들이 2만 3천 주 매도인데 기관들의 수급은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이런 투신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사모, 연기금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연기금은 조금씩 매도는 하고는 있지만 오늘도 뭐 전체 시장에서 연기금 241억 결국 마이너스로 갔잖아. 그죠? 근데 사모펀드도 오늘 173주 매수예요. 뭐 보험 34주 매수. 그러니까 그 간만이죠. 그죠? 투신도 2,930주 매수니까. 뭐 연기금 7,000주 매도. 그죠? 근데 이제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오늘 이제 금융 투자가 2,767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금융 투자가 전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과정에서 셀트도 일부 14,000주밖에 안 나왔다. 크지 않다는 뜻이고. 왜냐하면 그동안 얘네들이 많이 털어냈으니까. 프로그램 매도 부분에서도. 그죠? 꼭 개인들이 이제 아무도 8,000주. 뭐 아침부터 시장이 좀 험난했고 또 앞에 제가 시황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지금 뭐 러시아 푸틴이 핵무기까지 언급을 하면서 또 나스닥 선물도 뭐 400포인트까지 막 하락하는 그런 모습에서 괜히 아마 좀 힘들었겠죠. 그죠? 그래서 일부 이제 그런 부분. 그 장 막판 들면서 이제 5장 들면서는 물론 이제 아침에도 뭐 JP모건은 이제 매도도 JP모건이 23,000주니까. 근데 JP모건의 매수가 47,000주, 매수가 우위죠. 그리고 모간 스탠리가 54,000주 매수예요. 그럼 이제 모간 스탠리의 매수는, 모간 스탠리는 참고적으로 셀트리온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셀트리온의 몸통 광고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창구 쪽에서는 몸통이 삼성창고, 삼성증권, 그래서 자산상 운용사들이 많이 또 연기금의 이런 물량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외국계 창구 쪽에서는 JP모건은 이제 자전 형식의, 그죠? 사고 파는 그런 부분. 근데 모간 스탠리는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과거에 셀트리온의 이제 공매도의 주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도했던 창구가 모간 스탠리니까. 그죠? 근데 오늘 모간 스탠리가 끝까지 그것도 윈도우 드레싱에 들어왔다는 게, 그죠? 좀 앞으로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매도 누적 잔고는 455만 주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2만 주 정도 증가했지만, 근데 이제 대차 잔고는 최근 들어서 가장 적어요. 979만 주. 오늘도 8만 4천 주 줄었죠. 그죠? 그래서 수급은 대차 잔고가 증가되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줄고 있는 그런 현상. 그리고 공매도도 지금 뭐 장중에 그게 크게 막 치고 몇십만 주씩 치고, 그죠? 그동안에 보면은 뭐 10만 주, 12만 주, 그 앞에는 더 많이 쳤었죠. 이렇게 많이 공매도를 침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누적 잔고는 450만 주 전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만 주니까 크게 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크게 저는 위협을 느낄 필요는 없고, 단 이제
시장, 그러니까 지금 셀트는 시장 부분과 조금은 같이 연동하려고, 그러니까 그 연동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프로그램과 연동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JP 모건이 지수가 좀 올라오면 시장가로 매수가 막 퉁퉁 프로를 통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반대로 내리는 쪽은 뭐 한국이든 신한이든 그건 뭐 같은 뭐 흐름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스닥 선물이 다시 좀 올라오는데 이거 가지고 뭐 우리가 이제 내일은 또 3일째 하루 쉬니까 그죠? 아무튼 이 러시아 사태만 좀 잘, 우크라이나 사태만 좀 잘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피해 없이, 그죠? 그러면 이제 미국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제 FOMC 회의 부분에서의, 그죠? 뭐 거기에서는 크게 그렇게 주가가 왜 선반영이 미리 됐으니까. 근데 이쪽 그 우크라이나 이 부분 사태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그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주가가 빠진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좀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약간 듭니다. 자, 아무튼 힘내시고 2월달 고생하셨고요. 내일은 제가 전체 수급을 가지고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잘 보내시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초고속 성장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